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다국어 팀을 맡고 있는 오성훈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일단 언어 현지화 서비스, 그러니까 번역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실 때 그냥 영어 하나면 되는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진출하신 국가별로 다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사결정을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90년대 초였을 때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영어만 갖고 안 된다. 중국어나 그런 다른 언어도 다 같이 배워야 된다. 그러셨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어만 배우면 된다고. 그런데 좀 아닌 것 같네요. 영어만 갖고는.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영어 하나면 되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좋은지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일단은 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런 어떤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조사 내용의 그 세부적인 항목들 가령 이제 언어에 따른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의 방문 정도, 그다음에 상품 구매 언어 서비스의 중요도, 그리고 언어 서비스의 분과 상품의 구매, 그리고 언어 서비스의 품질, 그리고 자국어 언어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 이런 그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으로 이제 조사 내용하고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이 조사의 주제는 언어가 이제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으로 그 비영어권 8개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이렇게 이들 국가의 이제 거주자 2,430명, 그리고 조사 기관은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인 Common Sense Advisory라는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영어권 국가 8개국의 그 특징은 인구가 많다는 거 이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온라인 구매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구매력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온라인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규모를 말하는데요. 여기 이마케터닷컴의 2014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중국이 가장 그 온라인 구매력이 높게 나와 있고, 그다음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브라질, 터키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31억 달러 규모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프랑스에 맞먹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터키 대신 우리나라를 넣고 조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영어권 8개국의 거주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자체가 사실 그 글로벌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어 자체에 대한 숙련도도 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유창하다, 유창하다, 어느 정도 한다, 조금 한다, 전혀 못한다의 순서를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또 다시 이제 큰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제 매우 유창하다부터 어느 정도 한다의 영어 능수꾼 약 이제 59% 거의 60% 정도 되죠. 그리고 영어 취약군 조금 한다, 전혀 못한다 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영어권 국가라고 해도 절반 이상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뒤에 이제 조사 내용에서 한 번 더 다뤄지기 때문에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그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먼저 이제 언어에 따른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방문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아마존닷컴의 그 미국 사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콘텐츠가 영어로만 되어 있을 경우 얼마나 자주 방문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매월 혹은 그 이상이 그래도 61.4% 이렇게 나왔고 거의 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가 32.6%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정보가 그 자국어 아니래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은 그래도 찾아가서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문 정도에 대한 이게 조사인데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콘텐츠가 이제 자국어로도 그러니까 모국어로 제공될 경우에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 보시면은 이제 모국어 사이트만 이용하겠다. 72.1%, 모국어, 영어 사이트 모두 이용하겠다. 17.6%, 그리고 주로 영어 사이트만 이용하겠다. 10.4%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영어 사이트만 이용하겠다는 지금 아마 좀 이제 그 원문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은 그런 그룹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모국어 사이트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그 층이 거의 이제 72.1과 17.6을 합치면 이제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 사이트가 존재할 경우 그 방문 정도가 90% 정도로 치솟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상품 구매 언어 서비스의 중요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조사는 이제 언어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제공함에 있어서 그 가격대별로 분류했을 때 얼마나 그 언어 서비스가 그 중요도가 높은지 그걸 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카메라나 휴대폰, TV 같은 고가품부터 일반 소모품이나 어떤 생활용품,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순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결과는 역시 비쌀수록이라보다 비싼 제품은 당연히 이제 언어 서비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게 저가 생활용품이나 일반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유추가 가능한 것은요, 이제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 우리 삶에 좀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일수록 그 자국어로 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나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어 서비스가 이제 실제 상품 구매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지 이제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 내용이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이제 직결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정보, 매뉴얼이라는 설명서 아니면 그런 어떤 포장 그런 걸 갖다가 자국어로 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을 더 많이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했을 때 나온 답변은 그렇다가 72.4%, 그렇지 않다가 27.6%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제품 구매에 있어서 자국어로 된 언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은요, 그 같은 질문을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어떤 영어 숙련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본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영어 능수꾼과 영어 취약꾼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 영어가 취약한 계층이 그래도 82.5%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근데 이제 또 보시면은 영어가 능숙하더라도 65.5%, 절반 이상이죠. 이제 모국어로 된 정보 이용하는 상품을 구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요, 영어를 잘해도 모국어로 제공된 정보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구매 회차에 따른 언어 서비스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개로 나누진 않고요, 이제 최초 구매하고 재구매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최초 구매보다는 재구매에 있어서 언어 서비스가 미친 영향이 더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S라든가 기술 지원 같은 게 필요했을 때 자국어로 된 정보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를 다시 해석하면요, 이제 결국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언어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항목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품을 구매한다. 이 내용 무엇이냐면 이제 조금 현지화되지 않은 그냥 영어로만 제공되는 조금 싼 제품과 그리고 그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러니까 자국어로 된 정보까지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 있었을 때 어느 제품을 구입하겠냐, 그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싼 것보다는 그래도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답변이 56.2%가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가격보다는 자고 오는 언어 서비스를 선택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브랜드, 이제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했는데, 근데 또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브랜드에서 그런 상품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또 그런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언어 서비스조차도 더 신경 쓰는 경향이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저기 번역에 있어서 저기 풀리지 않는 과제죠. 품질 부분인데요. 사실 저기 제대로 된 품질을 제공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그런 언어적인 오류, 뭐 문법, 아니면 뭐 그런 문법적 오류, 오역 이런 게 없는 그런 완벽한 서비스인데, 여기서는 그런 걸 따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언어 서비스 자체 제공에 저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그래도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제공되는 서비스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조사 내용입니다. 이 역시도 절반 이상이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저기 자국어로 된 서비스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기계 번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돌려서라도, 그러니까 좀 겨우 읽을 정도만 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방문자, 이 그런 언어 서비스를 방문하는 그런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또 로그를 남겨가지고 실제로 좀 고품질의 언어 서비스 제공하는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쓰이는 자료로 또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 밑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poor translation is better than zero translation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조사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자국어 언어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8개국 국가별로 이제 따로 조사한 내용인데, 이제 자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만 물건을 구입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시 그 자국어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있는 프랑스가 역시 제일 높게 나왔죠. 66.5%가 나왔고, 그 뒤로 일본, 러시아, 독일, 중국, 터키, 브라질, 스페인 순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일본, 러시아, 독일 정도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상품을 이제 판매하시거나 이제 진출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쪽 국가 언어 서비스도 이제 함께 제공하시는 쪽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저기 그 온라인 구매력을 생각해 보면 중국은 여기서 이제 별로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시장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중국 역시 그 제외시키기에는 좀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여기 보시고 그에 맞게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좀 선점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에 맞게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좀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뭐 당연한 결과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생각했지만 구매자들은 언어 서비스 제공하는 사이트를 더 자주 방문하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가 또는 일상생활의 큰 제품일수록 언어 서비스를 더 중요시한다. 예, 아까 그 가격대별로 이제 제품을 분류해가지고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죠. 그리고 세 번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일수록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아까 조사 내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어에 능숙하더라도 자국어 서비스를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자국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층이 아까 굉장히 높게 나왔었죠. 예, 그거에 대한 결과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재구매에 있어서 언어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저 최초 구매하고 재구매 그 부분에 대한 결과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일수록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구매자들은 낮은 가격보다는 언어 서비스를 선택한다. 예, 이 부분도 아까 그 가격과 좀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언어 서비스 제공하는 쪽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돈을 아끼기보다는 편리성 내지는 그 정보 습득이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마지막으로 예, 다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법역 품질이 낮더라도 자고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그 내용과 함께 이어진 내용입니다. 예, 지금 뭐 조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요약만 해드리고 끝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나름 좀 예, 어떤 답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곳 자사 제품 시장성 확보다. 이 내용은 좀 이제 마케팅 보면 영업 전략적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자사 제품의 시장성 확보는 구매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냐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구매자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관심 집중은 영어로는 안 된다. 조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어 현지화 서비스가 필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 윌리엄 레버, 그러니까 유니레버사라고 알고 계시죠? 그 이제 레버사의 그런 어떤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예산이, 그러니까 자신이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광고 예산의 절반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50%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영어 서비스만 하고 계시다면은 그 나머지 어떤 그 예산은 어느 쪽에 투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출하시는 국가 쪽에 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답은 자명하다 그렇게 적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아까 제가 그런 그 아버지한테 그 중국어나 그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런 아버지의 그런 어떤 말씀은 굉장히 예언자급 성견지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제가 지금 글로벌 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어, 뭐 러시아어, 아랍어, 뭐 별의별 언어 다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적시에 최적의 결론을 내시는데 이런 저희 조사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